자, 그러면 1장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는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왜 서비스를 공부해야 하는가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힘이 서비스가 중요하게 시장을 변모시킨다라는 그런 내용. 그러면 서비스가 뭐냐? 라는 거고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여기서 이제 4가지 범주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와 관련된 마케팅 과제, 그리고 마케팅은 보통 포피라고 얘기하는데, 이 서비스에서는 그걸 좀 더 연장을 해서 무슨 뭐 5P, 뭐 7P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7P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위한 체계 뭐 이런 것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왜 서비스를 마케팅에서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이제 보이는 파워포인트 파일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GDP면은 총 국내 생산이죠. 그런데 이제 각 나라들의 국내 생산을 합친 거니까 그 총 GDP의 6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40%는 뭐겠어요? 서비스 이외에 뭐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걸 차지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1차, 2차, 3차 산업. 교수님 요새는 4차 산업도 있는데요. 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4차 산업이라는 건 없어요. 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밖에는 없어요. 그럼 4차 산업은 뭡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들은 거죠. 뭘 잘못 들었냐면 4차 산업혁명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 있다는 거고요. 산업 자체는 1차, 2차, 3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헷갈리지 마세요. 무식한 사람들이 4차 산업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로 맥을 잘못 짚은 거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요새는 잘 안 쓰지만 6차 산업이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그건 뭐냐면 2차 산업인 제조업과 3차 산업인 서비스를 합쳐서 2, 3은 6 해가지고 6차 산업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쓰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고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1차, 2차, 3차 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는 3차 산업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다 뭐예요? 서비스죠, 서비스.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정부의 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도 많고 뭐 그렇긴 하지만 사망자가 1%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지경 아니면 더 지금 악화되고 있는 이탈리아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 뭐 보통 그 치명률이라고 하네요. 그것이 뭐 4%에서 6%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서 어느 나라에서 거주하면서 이런 병에 걸렸느냐에 따라서도 죽느냐 사느냐가 갈리는데 다행스럽게도 물론 뭐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질병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걸 잘 막는 거였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미국도 프랑스나 독일 같은 강대국들도 지금 다 뚫리고 있는 상황, 뭐 팬데믹이라고 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일찍 이 질병을 지금 맞이하고 당하고 있는데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의료 서비스, 행정 서비스가 잘 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새로운 고용, 신고용은 서비스 분야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요즘은 다 로보트, 뭐 기계화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제조업체는 고용 능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나마 뭐 전체적으로 뭐 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제조업체가 가장 고용이 축소되는 게 심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는 전형적인 제조업보다는 굉장히 새로운 분야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거를 어떤 뭐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대체해 나가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서비스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케팅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으로 제조업체 위주의 마케팅이었지만 이제는 이 서비스 쪽에도 이제 많은 주의가 기울어져서 마케팅이 성장해 나가는 가장 주목받는 영역으로 이 서비스 시장이 아주 유망하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광고 홍보학과 학생들 광고 아이디어, 광고 제작, 그 다음에 그 광고를 제작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홍보를 기획하고 그 홍보를 대행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서비스죠. 서비스. 제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서비스를 위한 제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새는 서비스만의 영역에 서비스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사진 찍어준다. 지금처럼 이렇게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카메라나 뭐 촬영 도구가 있어야 돼요. 이런 그 2차 산업이 백업이 돼야 이 서비스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어서 나중에 이거를 다시 어떤 서버에 올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버에 올린다 그러면 그 유튜버에 올리기 위해서 그 유튜브에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제조업과 관련된 건데, 어쨌든 제조업은 서비스 속에도 깊이 들어와 있지만 그 기계만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죠. 이런 어떤 시스템, 효율적인 시스템, 아니면 잘 짜여진 시스템이 있음으로 해서 이 모든 기계라든지 장치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더 많은 가치를 발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라는 거. 이 말 많이 하면 요새 식으로 하면 TMI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서비스 중요하다라는 측면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화면에 보면 글로벌 전 세계 총 생산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63%,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나라별로 많은 각 국가의 총 생산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뭐 케이먼 제도 95%고요. 홍콩은 92%예요. 자,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나머지가 제조업이라는 거예요. 자, 케이먼 제도는 서비스가 뭘까요? 관광 산업이죠.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 관광으로 먹고 사나? 물론 관광도 중요하죠. 홍콩 같은 경우에 금융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높고, 홍콩 같은 경우에 그 제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죠. 땅덩어리도 조그맣고요. 오염되면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뭐 바하마, 미국 밑에 있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곳이죠. 그런 데 같은 경우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조국, 뭐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냐면 78%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물론 이 통계 기준은 지금 2009년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78%를 차지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을까요? 금융산업, 그 다음에 뭐 컨텐츠 산업,
뭐 헐리우드라든지 이런 식의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미국에서 제조 뭐 별로 없죠. 미국이 굴뚝이 별로 없어요. 그럼 미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냐? 상당히 커요. 우리는 간과하고 있지만 미국의 농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흉년이 들어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밀이나 쌀 생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전 세계가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식량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전 세계의 식량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죠. 어쨌거나 뭐 그건 또 기회가 있으면 다른 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산업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78%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한국이 궁금하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비중이냐면 58%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형적인 제조 업체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이 산업 구조가 서비스 위주의 산업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강력한 경쟁자들, 뭐 중국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베트남, 태국,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들이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해가지고서 제조업을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결국은 우리는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 왜?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현재의 부를 유지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어쨌거나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이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상태다 이미. 왜?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볼까요? 교과서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이건 첫 번째,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정부 정책이, 예를 들어서 규제 변화라든지, 민영화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이 서비스에 미치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를 만약에 정부가 가상화폐 금지, 이런 법령을 만들면은 가상화폐 산업은 서비스 산업인데 이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그러는 거래소 같은 거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규제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변화죠. 사회 변화. 우리가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걸 먹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SNS에 올리죠. SNS가 뭐예요? 우리 이제 사회망 서비스인데 그것도 다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속속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사회 변화들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트렌드. 여기 보면 무슨 전략적 제휴나 아웃소싱, 그다음에 프랜차이즈의 증가, 비영리 기관의 마케팅이 강조되는 이런 것들, 이런 트렌드들이 결국은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가져온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두 개가 뭐냐면은 이제 정보기술의 발달. 정보기술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에 5G. 그래서 예전에는 영화 한 편 다운받으려면 옛날 얘기 라떼라고 그러나요? 라떼는 그 옛날에는 영화 한 편 다운받으려면 30분, 1시간 걸렸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1, 2초면 다운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기술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서비스에 점점 많이 기댈 수밖에 없어요. 자, 최근의 사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내가 밖에 나가서 마스크를 샀어요. 예전에는 줄 서기 싫어서, 그리고 가봐야 마스크 금방 동나니까
마스크를 사려고 시도도 안 했는데 요즘에 이제 마스크 오브제라고 해서 자기 생년월일에 맞는 요일에 가면은 마스크를 한 사람당 2장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2장 한다고 하죠. 근데 내가 어디에 가서 마스크 2장을 사는 거를 다른 데에 가서 또 살 수 없도록 어떻게 그걸 막죠?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가보면 알겠지만 내가 마스크를 사게 되면 컴퓨터를 켜가지고 컴퓨터에 특정한 무슨 뭐 전산망이 있겠죠? 그걸 켜가지고 거기서 내 주민번호하고 인적사항을 넣고 나한테 마스크 2장을 주면 거기에 이제 저장이 돼서 다른 데서 내가 마스크를 똑같이 사려고 해도 다른 데서 내 이름을 딱 조회하면 이 사람은 이번 주에 2장 샀어요 라고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정보 기술이죠. 정보 기술. 이게 만약에 이런 정보 뭐 한국은 IT 국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IT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인프라가 결국 뭘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마스크 오브제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정보 기술의 발달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화. 예. 여러분들도 이번에 느꼈겠지만 한국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오스카상을 받았어요. 뭐 4개 부분 받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뭐 국뽕에 취해서 굉장히 즐거워했을 거예요. 뿌듯해하고. 근데 그 오스카상을 받은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의미가 있었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은 외국 영화를 오스카상을 주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4개의 부문에서 어떤 외국 영화에 오스카상을 준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제 미국의 컨텐츠 시장도 외국의 컨텐츠들의 문을 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들끼리만 우리의 잔치야. 그렇게도 상관없어. 왜? 우리 시장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니까. 유럽의 영화, 동남아시아의 영화, 이런 것들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보다 미국의 할리우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영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으니까 그거 무시해도 돼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를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면 미국적인 소재, 미국적인 배경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아요.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지만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심지어는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만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미국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추세들이 결국은 뭐다? 서비스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2번째 얘기였고요.